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미지 팩토리의 최윤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런 라이트룸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 이런 것들보다는 단축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단축키를 쓰기 전에 왜 우리가 단축키를 쓰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상업 사진 작가들이 이제 상업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내가 스냅 사진을 찍거나 했을 때 이렇게 돈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장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상업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보통 적게는 700장에서 많게는 거의 한 1400장, 1500장 정도 촬영하거든요. 이게 한 팀 기준이고 그날 촬영이 좀 많으면 두 팀, 세 팀까지도 촬영을 하는데 두 팀만 촬영해도 촬영 매수는 한 2000장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보정해야 하는 장수는 약 30장에서 40장 정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장수들이 많다 보면은 보정하는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단축을 많이 하면은 내가 그만큼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덜 받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런 장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단축키를 찾는 데만 혹은 이 버튼들이 어디 있는지 찾는 데만 한참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보정 방식이나 구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지 툴들을 찾거나 그런 거에 시간을 쓰면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최소한 그것들은 조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해 볼 건 왜 이 버튼들이 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보기 위해선 버튼 I를 누르거든요. 버튼 I는 영어 information, 정보, 즉 정보의 약자이기 때문에 버튼 I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도비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이 다 영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단어를 조금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툴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한다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로 우리 같이 몇 개 단축키 오늘 꿀팁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자,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사진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탭들이 뭘까요? 그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탭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편집, 아니면 자르기, 아니면 복구 브러쉬, 아니면 브러쉬 그라데이션, 아니면 라디얼 필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도 맨 위에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갖다 대면은 편집이라고 기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축키 2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2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딧, 즉 편집하다의 뜻인 edit의 약자인 버튼 2로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 2를 누르게 되면은 짠!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저는 사진을 잘라내고 싶은데요 하면은 우리가 잘라내다, 즉 크롭한다고 하죠. 크롭의 맨 앞 글자를 따서 버튼 C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크롭 탭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처럼 단축키들을 다 눌러보면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들이 다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한글처럼 여러분들도 조금만 영단어에 집중하면은 단축키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꿀팁을 더 알아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사진은 전체 꽉 찬 형태로 보고 있죠. 즉 디스플레이, 전시되어 있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격자로 이렇게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격자로 보고 싶으면 버튼 G, 즉 그리드의 약자인 G 누르면 정사각형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나열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다시 사진을 크게 화면에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버튼 D를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까지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설명이 난해한 한번 단축키, 숨겨져 있는 몇 개 단축키들을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편집 탭 버튼 2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버튼 2를 눌러서 보면 이미 제가 수정을 많이 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들을 제가 원본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다시 원래 수치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Shift R을 누르면요,
자, 어때요? 원본으로 재설정이 되죠? 원본이 이제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 거기에다가 쉬프트를 섞어서 오리지널의 R을 따가지고 쉬프트 R이 원본으로 재설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쉬프트 R을 누르게 되면은 원본으로 설정을 다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는요, 이 원본으로 되돌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처음에 이미지가 가장 좋았는데요. 전에 게 가장 좋았는데요 하면 전 단계로 되돌리기. 컨트롤 Z 누르게 되면 우리가 원본으로 실행했던 걸 다시 취소시킬 수 있죠. 즉, 한 단계 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배운 것들을 몇 개 정리해 볼게요. Shift R 썼고요. 이 Edit, 그 다음에 I, 버튼 I를 눌러서 메타데이터도 볼 수 있고 버튼 E를 눌러서 편집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리드, 즉 그리드의 약자인 G를 누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마다 다 의미들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쓰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팁들을 더 봐볼까요? 사진을 여기 그리드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밑에 필름 롤처럼 두고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쉬프트 키 옆에 있는 물음표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필름 스크립트를 킨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외워서 쓰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다음 사진에다가 이 설정을 붙여넣고 싶어요. 즉, 왼쪽에 있는 사진과 똑같은 색감을 내고 싶어요. 즉, 이 설정 자체를 복사해서 이 사진에다가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 맥에서는 커맨드 C고요. 윈도우에서는 복사, 즉 컨트롤 C 하게 되면 편집 설정을 복사할 수 있어요. 즉, 카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 C 해주면은 편집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 복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다음 사진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즉 무브 옮겨 놓으면 짠! 어때요? 이렇게 색감 아니면 내가 만져 놓은 이런 설정 값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에 대해서 별점, 즉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우선순위로 되느냐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버튼 G를 눌러서 우리가 일단 그리드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요, 지금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점을 5점으로 줘볼게요. 별점 5, 즉 숫자 5 누르게 되면은 짠, 별점 5개를 줬다고 방금 뜬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자, 오른쪽 두 번째 거, 이거는 저는 한 4점 정도 줘볼게요. 숫자 4 누르게 되면 별점이 매기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별점 2점. 이런 식으로 숫자, 키패드만으로 우리가 별점을 매길 수도 있고, 그 다음 키보드 하나만으로 거의 모든 편집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저는 이날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전날 촬영한 걸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 사진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 사진은 버튼이 P인데 아마 픽처의 약자일 거예요. 픽처, 즉 사진이죠. P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탭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버튼 P 누르면은 탭을 닫을 수가 있고요. 다시 버튼 B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 세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사진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버튼 I, 그 다음에 나는 편집하고 싶으니까 버튼 E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부 설정들을 키보드 하나만으로 다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버튼 F, 즉 풀 사이즈, 이 사진을 제대로 한번 다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버튼 F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편집 탭들이나 이런 건 숨겨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진에만 좀 집중할 수가 있죠. 다시 버튼 F를 눌러볼게요. 자, 보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채움 아니면 1:1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확대해 줄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컨트롤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지우기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는 편이에요.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채움이 되고요. 한 번 더 하면 1:1.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지금처럼 2배 훨씬 더 많이 확대할 수 있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다면은 컨트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사진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더하기 빼기가 확대와 축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진의 매수가 많으면 매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바쁘면 바쁠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단축키들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한 500% 효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이미지 팩토리의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